황금항아리 금동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 외국계 금융사 취업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외국계는 기본적으로 롤링 베이스거든요. 이 롤링 베이스가 뭐냐면 포지션이 필요할 때 생겼다가 충원이 되면 없어져요. 수시 채용이에요. 그래서 이 채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프로세스에 적응하셔야 되는 게 한국 기업들도 정기 공채는 줄이고 수시 채용 스타일로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뭐 꼭 영어 베이스가 아니어도 유학 안 갔다 와도 꾸준히 준비하고 지원하시면 얼마든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포지션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방법 공부하면서 더불어 영어 공부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쫓아와 주시는 분들 몇 분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수시 채용은 업무 역량이 1번이에요. 나는 경험도 없고 채용도 안 해주는데 어디서 업무 역량을 쌓아요?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너무 나약한 소리고, 포지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업무가 뭘 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 영어, 영작, 그러니까 결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해당 업무 하시면 당연히 훈련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일단 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필요한 공부를 하고 지원을 하시면서 기존에 다른 거 준비하시는 뭐 각종 취업 관련 시험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오래 시간 안 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이해가 있으면 나중에 한국 기업이든 어디든 조직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픈된 포지션 찾는 법, 뭐든 일단 찾아야 기회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잡 타이틀 읽는 법, 잡 타이틀을 보시면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일단 포지션 보고 내가 여기 지원해 볼까 말까를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 읽는 법, 줄여서 잡디라 그러는데, 이거 보시면 이 포지션에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는 롤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잡 타이틀, 잡 디스크립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자리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이력서, 자소서에 그거에 맞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볼 포지션은 미국 대표 금융사죠. JP모건 서울 지점 포지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하실 때 다양한 소스 통해서 어떤 포지션들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채용 웹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검색 방법 되게 쉽거든요. 자, 여기 회사명 치시고 그 다음에 careers 이렇게 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대표 페이지가 뜨거든요. 이 대표 페이지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셨죠? 여기 보시면 크게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이 Students and Graduates 프로그램은 뭐냐면 공채나 인턴 모집하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공채처럼 시즌이 있어요. 요건 시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느냐? 바로 이 Experienced Professionals, 바로 이 탭입니다. 여기 꼭 전문 경력직만 있는 게 아니라 한 0에서 3년짜리 주니어 롤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계약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시면 오히려 이 경험 없으신 분들이 지원할 만한 포지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왼쪽에 이 Area of Interest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금융 안에도 이렇게 많은 이 직군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경험을 쌓으시고 이러시다가 나중에 내가 이쪽이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나중에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하실 때는 이쪽에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자, 저희는 이쪽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뭘로 검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스킬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거든요. 이 외국 회사잖아요. 외국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을 채용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스킬은 바로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코리안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 스킬이 필요한 자리가 쭉 뜨게 돼 있어요. 한국어 스킬이 꼭 서울 지점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해외에도 여러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한번 오늘 지원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한국어 기술들이 필요한 롤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직도 있고 단기 계약직도 있고 이러네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앞에 CIB라고 많이 적혀져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의 줄임말이고요. 대부분의 금융사가 핵심 부서로 가지고 있는 한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고객을 상대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업 고객, 주로 대기업하고 투자자들, 주로 기관 투자자들 상대하는 거죠. 그 옆에 Investment Banking, Origina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Investment Banking은 투자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IB를 한 번 더 언급한 거는 이 CIB 부서 내에서 투자 상품을 담당하는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CIB 내 IB 내 투자 상품, 투자 금융을 담당하는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면 증권사랑 은행이랑 좀 나눠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계 금융사는 한 지붕 아래 은행 업무랑 증권 업무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JP가 제공하는 투자금융 상품이 다양한데 JP는 전통적으로 IPO, 기업공개죠. 그리고 M&A, 인수금융이죠. 이 IPO, M&A 쪽에 어드바이저리, 자문 역할을 하는 이런 쪽이 강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일단 그동안 JP에서 어떤 딜들을 해왔는지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뒤에 오리지네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 계속 말해보면서 입에 익히세요. 외국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딜을 따온다, 영업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 months contract는 단기 계약직이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포지션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계 IB 쪽 그리고 특히 JP 쪽 오리지네이션에 있으신 분들은 스펙이면 스펙, 경험이면 경험, 영어면 영어, 뭐 업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 가시게 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아무리 줘도 얻을 수 없는 레퍼런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잡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잡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뜹니다. 아까 잡 타이틀은 읽어드렸죠. 이렇게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용이 좀 개괄적으로 써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방향성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 기업 혹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자, 흔히 인바운드라고 그러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거꾸로 해외 쪽에 나가서 투자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웃바운드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인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 안 나왔는데 이런 궁금증은 인터뷰할 때도 꽤 좋은 질문이에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잡디에는 고객군이 안 나와 있는데 국내 투자자의 아웃바운드 투자자를 주로 상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해외 투자자의 인바운드 투자를 서포트하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원자라면 좀 궁금해 대한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요. 여기 translation. 결국 여러분이 이 롤에 가시면 뭔가 이메일이든 워드든 어떤 형식이든 문서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업무가 주가 될 거예요. 보통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손님 만나서 미팅하고 딜 따오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딜을 소싱해 온다 그러거든요. 딜을 가지고 오면 그에 맞게 대내외 자료를 잘 정리해서 외부 고객한테 뭔가 서면으로 제공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금융 용어들이 한국어든 영어든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채권 투자 상품 중에 트레저리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채거든요. 이것도 몇 년짜리냐에 따라서, 만기가 몇 년짜리냐에 따라서 트레저리 노트가 있고 트레저리 본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RFP라든지 텀시트라든지 LOI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리지네이션 쪽에 있으면 주로 다루게 될 어떤 문서들입니다. 이런 문서들에 들어가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인터뷰 보고 그 다음에 레주메라든지 커버레터 작성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중요한 용어들을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그 뜻이에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그냥 대충 기사 번역하고 이런 업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실무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 뽑는 법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회사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볼까요? 자, 요 내용은 좀 지우고 먼저 뭐 이 회사 대표 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 들어가셔서 그러면 여기 오피셜 웹사이트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정지 잠깐 시켜 놓을게요. 회사, 부서, 팀, 그리고 롤,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좀 나누셔서 키워드를 뽑으신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력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경험과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공부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JP모건 그 대표 웹페이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탄소 얘기 있고요. 그리고 환경 얘기 있네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 발행 얘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자, 지금 환경,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 있죠. ESG.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뭐 블록체인 이런 내용들 있네요. 그리고 annual report. 요거는 이제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재무제표인데 이 회사가 돈 어떻게 벌었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키워드 정리해보고 그러면 바로 부서. 이 부서는 또 어떤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다 지우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부서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여기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 이 솔루션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시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상품을 제공하고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자, 요 중에 저희는 이제 IB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니까 요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또 어떤 키워드들 좀 찾을 수 있을까 보시면 M&A 있고 요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 이 IB 쪽에서는 M&A를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이 대표분들 이런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간단하게 이제 팬데믹, 사실 코로나를 빼놓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스트롱 캐피탈 마켓, 요거는 이제 자본시장이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키워드 말고도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면, 잠시만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표현들 좋아요. 이런 스펙스라든지 요거는 이제 인수 목적 특수회사거든요. 이제 어떤 M&A를 위해서 특별히 세워지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도 있냐 보니까 여기 어떤 그 M&A 딜 같은 것들이 이 현재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 이런 내용들, 요거 나중에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키워드로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 그리고 캐피탈 마켓, 뭐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IPO 기업 공개죠. 그리고 M&A 어드바이저리, 그러니까 인수 자문이죠.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하고 본인의 경험하고 공부를 연관시키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뉴스 같은 것 좀 한번 볼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들어가셔서 JP모건 치시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 뉴스 있잖아요. 여기 뉴스 한번 쭉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있고, 자, 요 제이미 다이몬이라는 분이 이 JP모건 CEO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분이 생각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서울 지점까지 어떤 전략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미리 요분이 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키포인트라고 딱 나와 있죠. 키포인트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스톡파일링 캐시예요. 현금을 쌓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interest rate boost,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 해놨느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 자,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이 회사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키워드만 딱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JP라는 회사는 미국 최대 금융회사 중 하나인데 대외적으로는 환경, 우주, 블록체인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IB 쪽에는 M&A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그리고 캐피탈 마켓이죠. 캐피탈 마켓 쪽. 그 자본 조달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대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들어봤더니 이 회사 지금 전반적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주로 달러겠죠. 미국 채권 같은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이제 금리 상방,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레이시죠. IR이라고 그냥 쓸게요. 금리 상방 압력을 주니까 이제 현금이 다른 자산들보다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큰 스토리를 잡고 여러분 스토리를 여기다가 끼워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서 나의 스토리와 잘 맞춰야 이 지원했을 때 그 읽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실무 능력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이력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원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3학년, 4학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교. 그리고 잘 준비된 2학년. 근데 사실 요거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졸업하신 분들도 사실 지원하셔도 되고 이 포지션 자체에 너무 이렇게 딱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써놨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딱 맞춰서 지원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이나 회계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회계라든지 어떤 밸류에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쪽 업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밑에 내용은 이제 그 예전에 지원하셨으면 또 지원하면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기술도 필요한지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트랜슬레이션 번역인데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 어떤 금융 용어를 그리고 목적에 맞게 잘 한국어랑 영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어플라이 나오 이제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돼요. 자, 요거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원하시는 거는 영상으로 잘 보셨죠? 한 3년 전에 저랑 같이 준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외국계 IB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최근에 자산운용 쪽으로 옮기신 분이거든요. 이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원래 전공을 마케팅 쪽을 하셨어요. 일반 사업체 쪽에서 인턴 하시고 뭐 이러시다가 먼저 단기 계약직으로 금융 쪽에 제가 보내드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융 관련 실무 능력 쌓으시고 그 다음에 IB 쪽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산운용사 쪽으로 옮기셨는데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공이 달라도 이 본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지원하고 이제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시간 없으시잖아요. 세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경제 공부, 회사 공부, 영어 공부. 금융 공부가 맞겠네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 금융 공부, 어떤 회사에 대한 롤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영어 공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이제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한꺼번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키워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구글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친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러닝 잉글리시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 위쪽에다가 아까 저희가 정리했던 키워드들 중에 ESG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기사가 하나 있네요. 2019년도 11월 25일자 기사인데요. 요거 한번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주 정확하고 똑바른 발음으로 읽어줍니다. 굉장히 천천히요.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발음도 좋아지고 듣는 습관도 좋아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말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For several years, the worldwide financial crisis that began in 2008 had little effect on Vietnam's banks. 자, 이렇게 코멘테이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10번, 20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 표현들이 여러분께 됩니다. 이 습관을 기르시면 3개월, 6개월 뒤에는 영어가 아마 정말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프린트 페이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미지 빼고 컨텐트 빼고 멀티미디어 빼면 이렇게 텍스트만 나와요. 그럼 이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프린트 페이지 있죠. 프린트 하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들으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표현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영어가 금방 늘 거예요.